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투자 분석 기법. 일단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계산이 주로 나오는 거고, 말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계산을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투자 분석의 구분, 투자 분석 기법의 구분. 투자 분석 기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러면 할인법이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할인법 이렇게 되죠. 자, 할인 기법은 실무적으로는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에 세 가지가 있죠.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요건 암기하셔야죠. 그리고 하나 더. 자, 할인이라는 건 투자 실무에서 현재 가치를 의미하죠. 현재 가치 한 달을 투자 실무가 할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또 무조건 할인법이에요. 할인법.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할인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현가 회수기간법.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모두 비할인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현가 들었으니까 할인법, 내부 수익률법 할인법, 수익성 지수 할인법 요 두 개가 틀렸네요. 승수와 수익률은 대표적인 비할인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모두 비할인법, 모두 할인법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법은 할인법이죠.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옳은 지문. 자, 이번에는 할인법 들어가자고요. 순현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순현가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를 비교하고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뺀 거잖아요. 이 세후소득이 눈에 거슬리면 안 돼요. 세후소득도 큰 범위에서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현가, 비용의 현가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 이론에서는 세금까지 고려한 세후소득을 수익의 측정 지표로 쓰는 거고, 실무가 순영업 소득을 측정 지표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 현가로 나눈 값입니다. 옳은 지문. 순현가는 기준이 0이고 수익성 지수는 기준이 1이죠. 그리고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죠. 그래서 기준이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이라는 거지. 나머지 구조는 똑같죠.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고,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4번 틀렸고. 자, 내부 수익률법은 항상 암기가 필요해요. 공식이죠. 공식. 요 앞에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공식이 뭡니까? 그러면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이죠.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X. 그 다음에 이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뽑아냈으면 요 수익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니, 방앗간에 가서 떡을 뽑아냈어. 그러면 그 떡이 시루떡인지 절편인지 인절미인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 내부에서 뽑아낸 이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뽑아낸 거라고.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랑 내부 수익률을 비교되는 거예요. 다시, 내부 수익률은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뽑아낸 것인데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 이꼬르 기대 수익률이에요.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내부 수익률, 즉 기대 수익률이죠. 요 놈을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해서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죠.
다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클 때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X. 순형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 투자에서 할인율이 나오면 무조건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놓치면 안 된다. 할인율 나오면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도 본 적 있냐? 우리 투자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법. 요때 요 할인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었잖아요. 요거 잘 나옵니다. 틀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할인율. 할인율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 그럼 현재 가치 할 때 이자율이 왜 필요하니?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현재 가치는 항상 미래 금액을 땡기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으로. 근데 미래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땡길 때는 반드시 뭘 버려줘야 돼요. 이자를 버려주는 거죠. 이자. 그러니까 몇 프로의 이자를 버릴 것이냐, 몇 프로의 이자를 할인할 것이냐, 이게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10%입니다. 10%입니다. 그러면 요 현재 가치를 하는 대상인 요 금액에서 10%를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할인율이 그러면 50%입니다. 50%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의 대상인 요 금액을 50% 할인하는 거고,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금액을 더 후려치는 거죠. 할인하는 거니까 순형가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요새 잘 나옵니다.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순형가로 환산되는 금액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할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데 출제자가 할인율이라고 하지 않고, 할인율은 너무 쉬우니까 할인율 대신에 요 놈을 준단 말이에요. 요 놈을. 요구 수익률이 크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야. 할인율이 크면 금액을 할인을 하는 거니까 작아지지. 이렇게 바로 나와야죠.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대안을 분석하는 경우에 순형가법을 통한 결과와 내부 수익률법을 통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죠? 암기 코드는 하나의 대안을 분석하면 결론도 하나. 여러 가지 대안을 분석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는 하나의 대안이니까 결론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11번.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항상 우수한 방법으로 평가되죠. 그런데 점점 우리 시험에서 뭔가 어려운 문구가 내고 있어요. 우리 수준을 넘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순형가법은 재투자율 가정이 합리적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율 가정이 비합리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수준을 넘는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이거라 있어요. 순형가법은 우수한 거니까 뭔지 몰라도 좋은 말, 그 다음에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내부 수익률은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나쁜 말, 비합리적이다. 그럼 맞는 거야. 야, 이렇게 유치하게 풀어도 되니? 이건 우리 수준을 넘어가니까 일단 요 정도에서 정답을 찾아내요. 어떻게든 지금까지 찾아냈습니다만. 자, 일단 순형가법은 우수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순형가법에는 항상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뭐 재투자율 가정이 나와도 이딴 게 뭔지는 모르지만 끝에 합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좋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의 비할인법이에요. 비할인법. 비할인법에서 요새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읽는 방법. 그러면 수익률은 항상 모가지를 쳐서 투자 금액을 내리고, 승수는 모가지를 쳐서 뭘 올려요? 투자 금액을 올립니다. 요거잖아요. 순소득률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모가지를 쳐서 밑에 뭐가 내려가야 돼요? 투자 금액이 가야죠. 투자 금액.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분모를 읽을 때는 뭐뭇에 대한이니까.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 옳은 지문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율도 큰 틀에서는 수익률이고, 정확히 말하면
지분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는 밑에 투자 금액을 적을 때 지분 수익이니까, 세전 세우는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 총 투자 금액이 아니죠. 여기 틀렸죠.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 이거 틀렸어요. 지분 투자 금액. 지분 배당률도 지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모가지를 치고 밑에다가 뭘 적으면 된다. 지분 수익, 지분 배당이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을 넣어야죠. 그러면 읽는 방법이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이건 맞았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지분 수익의 비율이어야 돼. 지분 수익의 비율. 근데 일반적으로 지분 배당률 할 때 이 지분 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예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순소득 승수예요.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의 크기를 알고자 하는 거죠. 모가지 치고 위에다가 뭘 올린다. 투자 금액을 올려야죠. 투자 금액. 그래서 투자 금액을 이렇게 올리면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돼야죠.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도 승수니까 일단 모가지를 치고, 세전 세후는 지분 수익이니까 위에 투자 금액을 적을 때 지분 투자 금액을 적어야죠. 그럼 읽으면 지분 투자 금액, 여기가 틀렸네요. 총이 아니라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눈 값. 이게 FM 읽는 방법이에요. FM. 그런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원리가 있다 있어요. 원리가. 우리가 수익률과 승수를 산정할 때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면 지분 수익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어떤 투자 금액이랑 매치를 시켜야 됩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랑 매치를 시켜야죠. 그리고 나머지 가능이나 유효나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 금액과 매치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게 요령이에요. 자, 뭔지 모르지만 정의를 일단 모른다고 하자고요. 정의를. 순영업소득이 나왔으면 총 투자 금액이 일단 나와야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원리가. 근데 여기는 세전이 나왔잖아요. 지분 수익이 나왔으면 총이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야지. 지분 투자의 금액. 그래서 일단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 총 투자 금액이 나와야 되고, 지분 투자 금액이 나오면 지분 수익인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야 돼요. 일단 얘는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승수를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영업 소득이 나왔으면 총 투자 금액이고, 세후가 나왔으면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항상 수익률과 승수를 만들 때 총이고 순이면 일단 원리 원칙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세전이 나왔는데 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오면 안 돼. 지분이 나와야죠. 그래서 일단 얘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지분 투자 금액인데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 안 돼요. 세전이나 세후가 나와야죠. 그래서 너도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총 투자 금액 순영업 소득이니까 원리 원칙은 맞는 거예요. 근데 5번은 세후 현금 수지 지분 수익이 나왔는데 총 투자 금액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객관식은 항상 이 수익과 승수를 산정하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OX를 일단 찾아내요. 그럼 틀린 지문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리고 옳은 지문에서 이제 정의를 꼼꼼히 분석하는 거야. 순소득률은 수익률이니까 모가지 쳐서 밑에다 투자 금액 내려서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 비율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더 봐야죠. 승수니까 모가지 쳐서 위에 투자 금액을 올린 다음에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눌까 맞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아주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그래서 제가 암기 코드도 올려놨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 번만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수익률은요? 수익률은 분수 형태의 공식이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위에다 올리죠. 수익률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수익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 수익. 그럼 밑에는 뭐가 내려가고요? 투자 금액이고 투자 금액이고요. 자, 그런데 아무튼 수익률은 뭔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런데 승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걸 뒤집은 게 승수죠. 승수는 요게 뒤집은 게 승수예요. 그래서 분수 형태로 치면 자, 위가 투자 금액이 올라가고 밑이 수익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익이.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암기 코드예요. 수익률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분자의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수익률이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은요, 측정된 수익이 크면 수익률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총소득률과 순소득률을 비교하라 그러면 총소득과 순소득 중에 큰 걸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수익률도 큰 거예요. 총소득률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와 세전현금 수지 둘 중에 큰 거를 일단 동그라미 쳐요. 요놈이 크겠죠. 그러면 수익률도 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측정해서 수익이 크면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인 수익률은 무조건 큰 거예요. 수익이 크면 수익률도 큰 거예요. 그런데 승수는요, 수익률을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수익이 밑으로. 그래서 수익이 크면 승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수익을 측정해서 수익이 크면 수익률은 크고요. 승수는 반대로 작아진다. 이게 암기 코드였잖아요. 그래서 세전과 세후를 비교해보면 세전이 커요. 그런데 승수라고 했으니까 너가 작아져야지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수는 수익이 클수록 승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환원이율과 자본 회수기간은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줘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거죠. 자, 환원이율이 나오면 요건 순소득율이라고 하죠. 수익률 중에 순소득률. 그 다음에 자본 회수기간은 우리가 승수로 치면 어떤 승수를 말하는 거죠? 순소득 승수를 말하죠. 그래서 얘는 수익률과 승수의 관계니까 역의 관계에 있는 거죠. 순소득률은 환원이율이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회수기간이라는 닉네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나왔어요. 부채 감당률 항상 모가지를 치고 위에 뭘 올린다? 순영업 소득이 올라. 이게 안 보이네. 밑에다 해야겠네요. 부채 감당률은 모가지를 치고 위에 순영업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순영업 소득. 그래서 공식이 손부채였잖아요. 손부채. 자, 그러면 보자고요. 분수 형태의 공식은 항상 위아래가 또이또이면 항상 1이에요. 1. 그래서 분수 형태의 공식은 2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보다 큽니다. 그럼 뭐가 크다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이 크다는 거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작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큰 거니까 순영업 소득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 옳은 질문이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건 결국 순영업 소득이 작다는 거니까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한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너 틀렸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요놈이 떠올라야 돼. 요놈이 유채무씨 여기다 할 거야. 유채무씨 그림 그리기 힘드네요. 유채무씨. 그리고 유채무씨가 두 가지를 띵고 가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뭔 거예요? 이 하나는 영업경비고 하나는 부채 서비스액이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그럼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잘 안 떠오르면 우리가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에서 포인트는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유효총소득으로부터 세 가지가 지출이 돼야죠. 그 지출되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영업경비, 두 번째 부채 서비스액, 세 번째 영업소득세예요. 그 중에 채무 불이행률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유효총소득이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요걸 찾는 거죠. 그래서 암기가 요거잖아요. 요거 밑에 유채무시.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채무 불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채무시가 떠올라야죠. 임채무시 아니고 유채무시. 그리고 유채무시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가 이렇게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읽는 방법은 유효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고, 그리고 채무 불이익률이 뜻하는 것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순영업소득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걸 찾는 거죠. 그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에다 동그라미 치면 끝난다겠죠. 누군가가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리고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떼굴떼굴 굴리는 거예요? 뭔가 벌어갖고 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벌어갖고 오는 게 총소득이잖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총자산에 대한, 아이고 너 틀렸네,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의 비율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전부 다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니까 순영업소득이야. 채무 불이익률은 유채무시니까 유효총소득이고,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리니까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의 비율이 나와야 돼요. 요거 구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뭐 T자만 적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공식을 항상 왼쪽이 부동산 가격이죠. 얼마? 10억. 대출은 여기다 적는 거죠. 대출은 얼마? 대출은 아이고, 대출은 8억. 대출은 8억. 자, 그럼 내 돈은 2억이겠네요. 내 돈은 2억. 자, 그럼 가져가고요. 자, 요렇게 찾는 거죠. 요렇게. 아이고. 자, 부동산 가격 1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8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80%를 대출받았죠. 이걸 우리는 대부 비율이라고 하죠. 그럼 부채 비율은 어딜 봐야 되나요? 항상 오른쪽을 봐야죠. 오른쪽. 2분의 8. 2분의 8. 4배. 그러니까 25%가 아니라 400%가 돼야죠. 400%. 그래서 얘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게 투자 분석 기법의 말문제 기본인 거죠. 말문제. 자,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반복해 주세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